그래요. 이렇게 해서 박사님이 직접 제품도 갖고 오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저한테 막 기술 노하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하셨던 이 D램 프로 제품, 오랜만에 제가 박사님과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던 리뷰를 합니다. 그래요, D램 프로에 대한 리뷰 시간입니다. 이 D램 프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셨고 저도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죠. 왜 제가 이신열 박사님하고 그렇게 친한데 왜 D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별로 안 하느냐. 생각보다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간접적인 얘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좀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있었어요. 예, 제 귀에는 몇몇 제품들이 조금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 살짝 얘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제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찍었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신제품 이신열 박사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레퍼런스 모니터링 이어폰으로 나온 거고요. 박사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니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 요거 요청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나오면 꼭 좀 뭐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기회도 되고 박사님도 시간 내주신다고 해서 제 새로운 사무실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아무튼 사무실이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품 보니까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이거 지금 모 독일 회사 배우셔야 됩니다. 네, 모 독일 회사 요 정도 포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 오셨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제품, 그러니까 사실은 레퍼런스 모니터 이어폰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걸 기획을 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D램 E3부터 해가지고 W1 무선 이어폰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어폰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E3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25만 개 이상이 나갔고 W1도 25만 개나 나왔어요? 예, W1도 이전에 HT1까지 합치면 한 10만 개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무선도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초보자 용도 초보자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 생산이 이루어졌었어요. 맞아요.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그 원래 저희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얼리 어댑터 분들이나 또 이어폰, 헤드폰, 에어가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제가 어디 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폰, 헤드폰 연구는 연구에 그냥 몰빵하셨군요. 1년 가까이 하면서 근데 이제 혼자 연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좀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뭐 맞춰보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소니캐스트 사랑방이라는 카페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유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 그래서 처음에 제품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기획, 상품, 뭐 구성, 패키지, 제일 중요한 거는 청음 행사를 한 7차례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래프로 가지고 이게 소리를 다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는 솔직히 소리의 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뭐 저희들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름대로 이제 국내에서 청음 레벨 저희들이 이제 하우투 리슨이라는 하만에 있는 청음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거기서 한 7단계 이상 넘어간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초대를 해서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사운드 이렇게 주파수 특성 정도는 하고 왜곡률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들어보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리가 어떻다. 네, 이제 이런 사실 그 작업 없이 그래프만까지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저 혼자 다 할 수 있죠. 근데 절대 그거는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해봤고 또 이거는 또 어쨌든 그 10만 원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금액이 지금 사실 그 소비자가 권장 소비자가는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 17만 원 정도 되는 그 거예요. 17만 원, 16만 원대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16만 원대. 네. 100원 빠진 16만 원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래서 만들게 됐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게 전 제품들이 다 이렇게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아 맞아요. 그렇고요.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게 한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이게 중국이랑 제가 무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을 만들어 보면 사실 기술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분들도 다 배우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약속이라는 건 지키라고 돼 있는데 그쪽 분들이 좀 별로 안 지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고양이한테 생선. 맞겠죠, 그렇죠. 그분들도 뭐 먹고 살려다 보니.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해해야죠. 뭐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사실 다 맞아요. 배웠잖아요. 일본한테서. 뭐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H사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그랬죠. 네. 우리나라 이어폰 역사도 사실 한국에 있는 소니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뭐 그거는 다 그렇게 사실 그래서 OEM 하면서 이렇게 그치? 한 거죠. 예. 네. 그거는 어쩌면 뭐 우리가 OEM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술로 한국에 있는 기술은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드라이브로서 이렇게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좀 한번 끝판왕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SF 드라이브를 직접 개발했고 SF가 내릴 수 있는 진짜 궁극의 소리를 한번 늘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있을 때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무선 이어폰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세대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소리가 이번에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항상 이제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중국에서 보면 항상 그게 생겼거든요. 저희들이 또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부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작업 공정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한 4일 정도 이어폰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좌우 편차가 생기면 사실 제일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의외로 크게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많죠. 저희 좀 프로 정비들도 편차가 심하니까. 실제 제 보면 굉장히 실망. 맞아요. 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있죠. 마이크도 사실은 그 스테레오 페어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 쪽에는 이것도 똑같은 제조 공정으로 마이크를 만드는데 마이크의 편차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사가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애들을 모아서 하나의 페어로 만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막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 4배로 올라가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파수 특성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애들을 찾아서 매칭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한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비슷하다고 하죠. 네. 근데 저희 이어폰은 어쨌든 그 4일 동안에 하루 절반 정도 공정하고 재고 또 그 다음날 공정하고 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갖고 왔는데 해가지고 4일 정도 되면 이제 또 출고 전에 이제 이 그래프를 클리펠 장비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측정 장비인데 그 장비를 재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 이내 되는 것만 이제 페어 매칭해서 이제 출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업계에서는 최초로 전 대역의 왜곡률을 보통 한 0.4%에서 0.5% 이하로 관리. THD 말씀하시는 거예요? THD. 정고조파 왜곡. 그렇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발음 좋으십니다. THD를 그 정도 관리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제일 양심적인 회사에서 하는 게 보통 특정 주파수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만 할까요? 1K톤 하나만 갖고. 그럼 다른 데는 뭐 알리고 싶지 않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오음에 가서도 막 그렇고 저음적 가서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1kHz 제일 유리하니까. 맞아요. 제일 내기 쉽고. 제일 내기 쉽고 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대역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제품이 나가보면 또 무슨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1년 동안 무상 AS 하는 것까지 해서 AS까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한번 해보자. 대신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품질에 대한 또 믿음도 줄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들도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의 어떤 촉매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경쟁업체가 되게 싫어하겠죠. 아마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THD를 전대역을 다 보여주는 걸로 해서 특정 그 THD 이상을 안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은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아예 THD라는 거를 표기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예, 그 보여줘봤자 욕 먹으니까 안 해준 데는 많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 뭐 제일 소리내기 잘하는 1kHz만 딱 해서 그게 뭐 0,01이니 뭐 0,0 몇이니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극히 잘 나오는 대역만 딱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그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THD를 보여주는 회사나 특히 이어폰 회사는 많지 않은데 보여주는 회사는 그래도 양심적인 회사고 저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역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야 이제 다 노출하고 진짜 솔직하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자라고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 같으면 보통 LR 중에서 한 그래 하나만 보여주는 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좋은 거 하나. 네, 좋은 거 하나. 사실 그것도 문제고 또 두 개를 동시에 다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작업 편차가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김동현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래프라는 것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맞아요. 소리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거 많이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가이드라인에서 근데 작업 편차가 나온 것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희들이 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 그걸 절대적으로 이 그래프대로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머리 사이즈라든지 귀 모양이라든지 그렇죠. 커널 모양도 웨이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제조사가 그래프를 주는 것들은 아 이게 편차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뭐 제조하는 공정도 동일한 상태에 의해서 거기로 만들어진 완성품도 비슷한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편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들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본 환경은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어폰을 볼 때는 THD는 볼 필요는 있어요. THD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찌그러지면. THD는 크면 네. 무조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조회사가 이제 THD를 보여주는 걸 더 사실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는 어째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여주고 싶어 하지 두 개 다 좌우를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THD가 높은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면 약간 크런치한 소리가 나기는 해야 특히 고음 쪽에 가서 THD가 몰려있는 쪽 듣게 되면 이게 지저분한 소리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인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약간 때들이 있어요. 어그레시브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있어요. 공격적으로 사실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메탈 음악 같은 거 들으면 되게 좋기는 한데 근데 그게 꼭 정확한 소리 전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업계 비밀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게 제조사들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도 욕 많이 먹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냥 할 말 다 하는 자리인가요? 네. 저도 욕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스피커하고 다르게 바로 이렇게 우리 고막에서 이렇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특히 왜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들리거든요. 의외로 또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차음이 된 상태로. 예. 어쨌든 뭐 고막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음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혹시 뭐 제품을 구하실 때 왜곡률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맞아요. 고민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저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작은 이어폰 같은 거가 왜곡률을 그렇게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드폰으로 가면 조금 더 낫고 스피커로 가면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또 스피커로 가면 또 스피커는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움직이는 구동체가 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크게는 DL 그다음에 SL 하고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뭐 제가 이제 우리가 하만 타겟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 타겟이 굉장히 잘 만든 타겟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의 어떤 표준을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집단이 너무 넓은 오류가 있어요. 너무나 이제 일반인들부터 전문가 모든 인종 모든 성별을 갖다가 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0만 원대 이상의 제품이다 보니까 10만 원대 후반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소리를 찾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리 좀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대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리명 실험에서 보면 소리를 처음에 듣는 사람하고 적어도 1, 2년 이상 이어폰을 통해서 들어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게 이제 SL하고 DL이라는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이제 소니캐스트 리스닝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예, 스피커 리스닝을 위주로 했던 요겁니다. 예, 뒤로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초록색으로 SL 찍혀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DL이라고 찍혀 예,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보편적인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옛날에 하만 타겟의 하이 레졸루션 버전 네네네. 또 하만 타겟의 저번에 이제 E3에서 김동 교수님 뭐 약간 미드레인지가 예, 바뀌었던 거. 예, 미드레인지가 네. 좀 경질적이고 초구역이 네. 어떻고 저역 어떻게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아, 했던 네네네네. 것들이 반영된 버전이 SL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 예. 요거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 음악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로 잡아놓은 게 예, SL로 스피커 보는데. 사운드라고 좀 받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일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리를 크게 듣지 않은 환경들에서 많이 하실 거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레벨에서 그때 얘는 아무래도 조금의 그때 좀 한번 이렇게 좀 등청강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Equal Loudness Contour라고. 그걸 생각하면 약간의 저음과 약간의 고음이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볼륨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적은 음량으로 들을 때 적절하고 DL은 좀 크게 들을 때 적절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귀에 맞추셨네. 제가 이렇게 음악을 그게 크게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듣거나 중간보다 조금 작게 듣는 게 뭐 적은데 많이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SL이 더 적합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야외에 네네네. 나갈 때는 또 SL이 더 많을 것 같고 야외에서 많이 아, 시끄러우니까. 소음이 많은 환경. 네. 네네. 왜냐 그러면 이게 포트블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도 뭐 K-팝이라든지 좀 저음 악기들이 많이 있는 악기들 같은 경우는 또 SL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 뒤쪽에 개인적인 소견도 알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이 이런 거 잘 알 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DL도 설명해 주셔야죠. 네, DL은 이제 디퓨즈 필드 리스닝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어폰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에티모틱 이어폰 교수님은 잘 아시죠? 네네네. 3단 제가 잘 경험은 못 해봤는데요. 많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귀 속까지 그냥 고막 앞까지 이렇게 밀어넣는다는. 3단 팁을 이용해가지고 그 웨이도 유발 이어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웨이도염. 웨이도염 맞죠? 예, 웨이도염 유발 이어폰이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게 이게 30년 동안 거의 롱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또 이제 미드레인지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해내는 유일한 소리였고 지금도 이제 그게 많이 통하고 있고요. 이제 싱글 BA 드라이버 하나로만 돼 있다 보니까 보통 한 저역도 잘 안 나오고 고역이 잘 안 나오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굉장히 장점으로 승화시킨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에티모틱도 이제 고역도 좀 더 내고 저역도 좀 더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댔는데 그래도 옛날에 아직까지도 ER4 SR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더 하이레즈에 맞게끔 그건 하이레즈 이어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고역을 좀 더 살리고 그다음에 저역도 어느 정도 좀 살려서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한 DF 곡선에 맞추는데 DF 곡선에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걸 따라간 상태에서 살짝의 저음과 살짝의 고음이 고역을 좀 더 튜닝 더 다듬어져서 하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경험을 했어요. 둘 다 박사님 오시기 전에 다 미리 받아갖고선 경험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DL도 좋다면서? 둘 다 매력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제가 소리적인 성향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뒤에서 얘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래도 이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 생산 그것도 수공 생산을 고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조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어폰 공정이라는 게 대부분들 본드 공정이 많아요. 예, 왜냐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접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특히 이어폰은 굉장히 이게 많은데 이어폰이라는 이게 본드라는 게 참 웃긴 게 이게 어쩌다 사람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본드를 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 그러면 본드가 잘못 칠해지면 소리를 세게 되면
그 주파수 특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네. 굉장히 섬세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본드라는 게 사람이 칠하다 보면 이게 굳는 데가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루가 걸리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함체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본드 양이 제대로 도포가 됐는지 제대로 경화가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스 컨트롤 커브를 닫고 거기도 또 본드를 또 붙여야 돼요. 어떤 접착해야 되는 일들이 막 공정이 많군요. 예, 그 붙이고 또 재고 또 하루를 경화를 시키고 또 재보고 문제가 없으면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더 첨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면 하우징을 덮고 또 하루를 본드 공정을 해가지고 또 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에 댐퍼들, 스펀지 댐퍼, 그 다음에 노즐 댐퍼까지 넣고 총 댐퍼가 7가지가 들어가요.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어폰들이 댐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보통 조절해봤자 한 2개 정도만 조절해서 많으면 3개, 2개 그래요. 보통.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톤 밸런스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이거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잖아요. 안에 뭐 칩이 EQ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칩이 들어가서 칩으로 EQ 투입한다 그러죠. EQ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7개의 그런 댐퍼들이나 여러 가지 구조체들을 집어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어폰 소리는 예, 저도 이제 무선 이어폰을 해봤잖아요. EQ를 가지고 소리를 잡는 유혹은 많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노 EQ가 최고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죠. 예,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이 제일 좋은 거고 최대한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EQ 알고리즘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EQ 같으면 이거 키워주면 요거만 키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데가 같이 따라오죠. 하모닉스도 네. 막 뜨고 맞아요. 또 잘못 쓸기는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요. 노이즈 올라오죠. 위상 뒤틀어지죠. 예. 여러 그래서 가지. 처음으로 한 이게 댐프를 7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프를 6개를 꺾을 수가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역도 뭐 이렇게 올려놓은 저역, 이렇게 올려놓은 저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는 저역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고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배워왔던 음향공학적인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뭘 어떻게 손을 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이번에 다 녹아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면 제조하는데 한 3-4일 걸리는 과정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보호를 하면서 국내에서 퀄리티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신 소비자하고 거네요. 약속이 플러스 마이너스 1대10을 맞추려면 한 번에 생산 다 해버리면 틀어지면 이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 개씩 공정 사이에서 다 공정 재면서 가야 사이에서 되는데. 잡아 나가야 결국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 거는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니라 그냥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네요. 지금 공장에서 6명이 하루에 만들어도 60개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이거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싼데요. 16만 몇천 원 이거 너무 싼 것 같은데 이게 더 비싸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아, 중간 유통 마진을 조금 아니, 줄이면서 유통을 하나도 안 끼고 예. 저희 그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직접 판매를 하니까 남들보다는 한 절반 이하의 가격. 유통을 끼면 한 2배 이상 정도 올라간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댐퍼라든지 안에 뭐 챔버를 만들고 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만드신 SF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피커를 이 공간에다가 해놓고 나면 이 방의 어쿠스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룸 어쿠스틱 튜닝이라고 보시면 예, 그래서 이 어쿠스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디퓨저도 달고 이쪽에 흡음재도 달고 천장에 디퓨저도 달고 바닥에 카펫도 깔고 뭐 이런 거 했던 과정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를 7개를 갖다가 그 작은 이어폰 안에다가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트랩도 달고. 베이스 저는 이제 이게 베이스랩인데 쇼파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은 되게 저는 높게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프로세싱이라든지 다른 거를 통해서 소리를 투입한다 그러죠. 소리를 이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기본적인 제일 첫 단계 물리적으로 소리를 내주는 가장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를 튠업을 해서 소리가 올바르게 나오게 했다라는 그 시도는 정말 박사님 높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다음에는 7개, 8개 정도 출연할 수 있도록. 소리만 좋아하신다면.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사님께서 직접 요 갖고 오셨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 요 소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박사님 요 차후 계획 같은 거는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지금 기름 E3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지금 뭐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 드림 프로는 국내 론칭 이후에 이제 지금 해외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내 유명 뮤지션 있잖아요. K-pop 뮤지션에 대한 시그니처 상품으로 해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 예를 들면 국내 모 유명 가수의 사인이 이제 이어폰에 들어가 있는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고가의 모델로 지금 미주 시장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뭐 박사님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많이 생산해 주시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불러주시면 또 해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또 예,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박사님 제품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입을 터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쵸. 돼요. 왜냐하면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야사도 많은데 그런 거 이야기 좀 스피커 야사, 뭐 예, 이어폰 야사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다른 업종이 아니라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두려울 만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 못 나가는 비방 얘기들. 비방 얘기들 많죠. 그게 또 업계 사람들 보호해줄 네,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어서 바로 이 제품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박사님이 찾아오셨고 제품도 들고 오셔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발전한 이어폰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귀에도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징이야 많이 설명을 했지만 박사님께서 얘기했지만 특징 얘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시다시피 소니 캐스트에서 고급형 이니어 이어폰으로 나온 겁니다. 이전에 보급형으로 나온 거랑은 좀 다르게 고급형으로 나온 거여서 조금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돼 있고요. MMCX 타입의 이니어 타입이에요. 케이블을 교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SF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가 3세대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새로운 SF 드라이버를 장착을 했다는 거. 수공으로 제작한다는 얘기 들었죠? 수공품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일부 부품만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 매치드 페어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을 계속하면서 측정 데이터가 맞는 애들끼리 같이 결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별 측정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4% 이하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그러니까 찌그러짐이 그만큼 없는 이어폰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뽑은 장점과 단점 얘기할 텐데 이제 제가 뽑은 거에서 큰 구체하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박사님 다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는 장점입니다. 일단은 외형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어폰, 케이블, 이어팁, 케이스, 가죽으로 된 케이스 진짜 좋아요. 가죽으로 된 케이스 여러 가지가 그래 나 이제 고급형으로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신열 박사님의 그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공으로 만든 것 같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측정 데이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장점으로 놓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특징에도 얘기했지만 수공이라는 거예요. 수공으로 만들면 사실은 핸드메이드가 되면요. 가격이 엄청 비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핸드메이드를 하면서도 금액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 높게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으로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일부러 SL과 DL의 두 가지 소리 성향을 나눠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L하고 DL하고 두 개를 나눠서 선택의 초이스를 해놨다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제 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양쪽의 이어폰의 편차가 1dB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치드 페어, 그러니까 측정해서 맞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페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진짜 2배, 3배, 많게는 4배까지 비용이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수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수공 과정 중에서도 2번 이상의 측정을 통해서 제품을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높게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10만 원대가 아니라 이거는 2, 30만 원대 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2, 30만 원대 가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10만 원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거 원했던 거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소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사님이 만든 것 중에 소리 제일 좋아요. 됐죠? 지금까지 박사님이 만든 것 중에 소리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격대에, 지금 요 가격대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소리예요. 예, 상당히 경쟁력 있는 소리예요. 이 가격대보다 완전 월등히 뛰어나느냐?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대로, 이 10만 원대 브라켓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로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싸울 만한 제품이냐고 얘기하면 네, 싸울 만한 제품이에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런 제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준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음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제 평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D램, 뭐 E3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제 귀에는 조금 거칠게 들리거나 안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신열 박사님한테 좀 나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조금 미뤘던 거고요. 안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리뷰에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들어도 비슷하게 평을 할 거예요. 단지 단점에 잘못 들을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거 이따 단점을 꼭 들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대충 착용하시고선 이 소리 왜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점에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 얘기는 정확하게 작용을 했을 경우, 정확한 사이즈의 이어팁을 썼을 경우, 깊이를 잘 설정했을 경우에 저랑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이신열 박사님이 만든 제품 중에서는 소리가 제일 좋다고 평을 하겠습니다. 좋죠? 그 다음입니다. 톤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L과 DL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설명대로지만 제 개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SL과 DL을 놓고 딱 봤을 때는요, 이렇게 느껴져요. SL은 조금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간 소리예요. 네, 약간 맛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심심한 소리가 아니라 조금 맛이 강하다. 단맛, 짠맛, 뭐 단짠의 조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맛이 너무 소리가 크면 부담스럽게 들려요. 소리를 좀 작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SL을 들으시려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에 깊게 들어가지 않았어. 소리에 깊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이니어 타입을 입문하고 싶고 내가 평소에 듣는 음악이 뭐 K-팝 같은 그런 류의 현대적인 음악이야. 그리고 나는 꼭 그게 막 시리어스한 음악 듣기보다는 되게 발랄하면서 그냥 캐주얼한 음악들을 평소에 많이 들어. 그렇게 많이 듣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볼륨을 크게 듣는 건 아니고 볼륨을 한 적당하게, 한 중간 정도 또는 중간 이하로 듣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SL을 택하십시오. 네, SL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K-팝 스타일이라든지 일반 팝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V자 쉐입하고 비슷한, 약간의 V자 쉐입에 비슷한 그런 톤 밸런스가 나오는데요. 그 톤 밸런스뿐만 아니라 저음의 다이나믹이 조금 달라요. 예, 저음의 다이나믹이 확실히 조금 더 있어요. 예, 확실히 조금 더 있어서 들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저음에 쿵쿵쿵쿵 쳐주는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뭐 단점에서 제가 조금 풀기는 했지만 약간의 고음에서 14kHz 그쪽이 살짝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소리, 예, 그렇게 느껴져요. 단점 부분도 있어서 단점도 듣긴 하셔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V자 쉐입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음의 밝음도 있으면서 저음의 단단한 베이스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일반적인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SL이 훨씬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70-80%? 예, 70-80%의 사람들은 SL 좋아할 거예요. SL 사운드를. 하지만 소리를 크게 듣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으로 듣거나 보통보다 조금 작게 들으면서 일반적인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SL이 맞는 초이스가 돼요. 자, 반면에 DL 얘기할게요. DL도 설명을 잘했잖아요. 잘했으니까. DL 같은 경우는 소리 본연의 소리, 그러니까 본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플랫한 성향이에요. 굉장히 플랫한 성향에서 한 2kg에서 한 6kg 정도가 살짝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래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 귀로 들어봤는데 2kg에서 5.5kg, 네, 2kg에서 5.5kg가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플랫한 성향에서 2kg, 2.5kg가 살짝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하고 약간 진짜 조미료 없이 깨끗한 소리, 어떤 음악 장르를 듣더라도 나는 과한 거 싫고 소리의 진짜 섬세함 하나하나를 다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DL이 맞는 초이스예요. 그게 DL이 맞는 초이스고요. 대신에 DL이 한 2kg에서 5.5kg가 살짝 올라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도드라져요. 음성 명료도가 조금 더 잘 들리는 거는 DL이에요. 그래서 보컬이나 목소리의 중요성, 특히 여성 보컬의 중요성을 되게 높게 사고 나는 그걸 잘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DL이 맞는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DL은 조금 음악적인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더 과하지 않으면서 소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듣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DL이에요. 예, 일반적인 유저들이 DL을 선택하시면 너무 밍밍하다, 맹숭맹숭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SL을 선택하셔야 되고 DL은 확실히 소리의 맛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확실히 새로운 SF 드라이버 하시면서 댐퍼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안에 구조에 많이 신경 쓰면서 해상도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E3도 해상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상도 면에서는 E3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E3보다 해상도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좀 잘 들리고 디테일한 소리를 표현하는데 조금 더 능력이 좀 있지 않나,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과거의 E3도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군더더기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실 소리에만 몰빵해서 저렴하게 보급품으로 만들어낸 게 E3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조금 톤 밸런스가 저한테는 안 맞아서 제가 좀 안 한 것뿐이지 그 톤 밸런스를 제외한 해상도 면에서는 그 금액대에서는 그 정도 해상도를 갖고 있는 애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제품은 맞습니다. 그 해상도를 그대로만 갖고 와도 10만 원대에서 이런 패키징으로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세대의 SF 드라이버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댐퍼들을 이용해서 튜닝을 다시 했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과히 나쁘지 않고 해상도도 전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의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놓은 장점은 좀 더 좋아진 듯한 해상도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10만 원대에서는 아주 뛰어난 해상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장점에 대한 평가였고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도 있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단점이자 제일 약점일 것 같아요. 요거는 박사님 계실 때도 물어봤는데 이 노즐의 각도예요. 이 노즐의 각도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측면으로 많이 누워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요거 판판한 면을 놓고 보면 노즐이 딴 애들이 직각이거나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노즐이 앞쪽으로 약간 전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즐의 각도로 인한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잘못 듣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깊이 조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각도를 주고 있다 보니까 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뭐 다른 경쟁사 제품들, 특히 귀에 잘 밀착되는 뭐 웨스톤 같은 제품들을 놓고 보면 이 느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모양으로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제 귀에서는 살짝 떠요. 이게 살짝 노즐이 뜨고 이게 귀 구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노즐의 각도 때문에 제 귀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의 각도 때문에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이걸 돌리게 되거든요. 돌려서 맞추다 보면 귀 속으로 너무 깊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귀 속으로 너무 깊게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돌리다 보면 귀 겉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착용을 했을 때 이 깊이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팁도 그것 때문에 계속 바꿨어야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노즐에 대해서. 두 번째 노즐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각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공기가 새요. 각도가 안 맞아서. 이어 팁이 공기가 새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로 찾은 건 뭐냐면 들어있는 이 노즐 중에서 이어 팁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끼고 제가 꼈을 때 너무 깊게 집어넣지 않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되면 떠 있는 상태인데 떠 있는 상태에서 요 노즐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제 귀에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쪽으로 살짝 빼요.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빼는 거죠. 바깥쪽 빼면서 집어 넣으면 저한테 딱 맞는 위치가 있어요. 네, 그 위치를 찾아야지 아까 얘기했던 장점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했던 우리나라 제품도 마찬가지고 박사님이 만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귀, 뭐 제 귀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제 귀에 조금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귀에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즐의 각도가 저한테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다 보니까 생기는 거 첫 번째 깊이가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얕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각도 때문에 공기가 새요. 이어 팁의 공기가 새더라고요. 구멍이 잘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소리를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먼저 사놓고서 내 귀에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90% 이상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어 팁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사이즈로 해서 깊게 넣어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사이즈를 해서 겉에서 막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처럼 뭐냐면 이렇게 플러시 마운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플러시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살짝 바깥쪽으로 빼서 귓구멍에 정확하게 걸리도록 하는 거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그래서 요 노즐의 각도랑 요 귀에 안착되는 요 모양이 이번 모델의 가장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약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D-RAM 프로의 소리를 잘못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D-RAM 프로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노즐의 각도 때문에 그 이니어의 하우징의 모양 때문에 조금은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를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냥 소리적으로 이제 분석만 해드릴게요. 톤 밸런스적인 면에서 제 귀에 거슬리는 부분만 찾아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박사님들 10만 원대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고급형 제품들하고 싸웠을 때 제가 찍어내는 그런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L과 DL 나눠서 해드릴게요. 첫 번째 DL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L은 제가 들으면 아까 맞게 했을 때 플랫해요. 완전히 플랫한 성향입니다. 플랫한 성향인데 어디만 올라갔느냐? 2kg에서 5.5kg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2kg에서 5.5kg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곡선을 따르시려고 이렇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청감상에서 그게 확실히 느껴졌고요. 그거를 비교할 때 물론 상위 기종이지만 웨스턴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웨스턴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플랫해요. 예, 플랫한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톤을 이렇게 싹 쏴봐도 플랫한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랫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소리지만 약간 아쉬운 거는 2kg에서 5.5kg대가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간 느낌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부분만 조금 빠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단점 하나를 놓도록 하고요. 이제 SL에서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SL은 일반인들이 좋아하도록 저음하고 고음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 중음의 대역 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음 대역 때에서 이번에는 이건 2.5kg에서 4.5kg가 살짝 올라갔어요. 2.5에서 4.5kg가 살짝 올라가 있고요. 7kg에서 9kg 사이가 살짝 내려가 있어요. 7kg에서 9kg 사이가 살짝 내려가서 이게 파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파형으로 조금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는 그런 대역이었고요. 14K 대역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 때문에 조금 밝은 사운드가 나긴 하는데 이 14K 대역이 살짝 올라간 게 음압이 높아지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조금 귀에 약간 좀 이렇게 좀 긁는 소리 비슷하게 조금 나요. 그리고 음압이 높아졌을 때 한 3kHz 대역의 소리와 4kHz 대역의 소리가 조금 귀를 자극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SL은 너무 크게 듣기보다는 조금 작게 듣는 게 좀 낫다고 평을 했던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장점, 단점, 제가 군더더기 있는 거 다 빼버리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이라고 얘기할게요.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은 약간의 이 노즐의 각도와 요 안쪽의 하우징 모양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균일하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하지만 요 노즐의 각도와 깊이 그리고 여기의 모양, 요 하우징의 모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깊게, 어떤 분들은 얇게, 어떤 분들은 이 각도 때문에 공기가 세게 새는 거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어 팁이 잘 안 들어가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소리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만의 위치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 기억하세요?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삼성 거 할 때 얘도 위치만 잘 찾으면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얘도 위치만 잘 찾으면 정말 좋은 소리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위치, 좋은 각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사님이 만든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좀 드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고요. 10만 원대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와서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이다 보니까 유선 제품들끼리의 조합으로서 재미있는 사운드를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리뷰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박사님께서 이거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그 연말 행사인데 이제 저 이름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판으로 찍혀 있는 그 수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5일간 기간 제한도 있고 수량 제한도 있는데 앞으로 5일간 요 DRAM 프로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원래의 정가는 16만 9천 원짜리 제품인데요. 지금 제가 링크를 공개할게요. 이 링크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13만 5,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5일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일간 하는 이 행사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 2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있는 행사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대로 클릭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박사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박사님이 직접 제품도 갖고 오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저한테 막 기술 노하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하셨던 이 DRAM 프로 제품 오랜만에 제가 박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제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올바르게만 착용하시면 저랑 똑같은 소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또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